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상담했던 분인데 전화를 하면서 그때 이제 임대 등록 후퇴를 하면서 2분의 1 그 부분을 후퇴를 하면서 지금 파셨냐 라고 한번 여쭤보니까 못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계약 금액을 이렇게 집값을 내려 가지고 팔아도 세입자가 있으면 못 판다, 안 팔린다 그럽니다. 참 그게 난감하죠. 팔려고 해도 못 판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정쩡한 뭔가가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 6월 1일을 넘어가면은 뭐 보유세를 내야 되고 그 부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하지만은 속은 뭉개질 거 아니겠습니까? 뭐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에 3이 있어요. 6조에 3이 있는데 거기에 8호에 보면요. 8호에 보면은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이 여기에는 직계 존비속이 다 합해지는 거죠. 임대인이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이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 사유로 8호가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셨냐면은 계약갱신 청구를 이 기간 내에 6개월 기간 내에 6월 전에 이때 하더라도 미리 하지 않으면은 이때 하더라도 이게 거절 못한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려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해버리면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이 기간 내에 할 수는 있는데 설령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런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효력을 발휘를 못한다 이겁니다. 임대인에게. 그런데 거기에다 5항을 그런 거를 넣어놨어요. 임대인이 그러면 이런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막상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다른 임차인에게 줘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버렸다 하면은 이 경우는 손해를 배상해라 이거죠. 손해를.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8월 31일 날 국교부 김현미 장관이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입법 배구해 놓은 상황인데 거기에다는 이 손해배상,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임대인하고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그리고 전입신고일, 그 다음에 이 차임 보증금, 이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하면은 제공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만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공실로 놨던 경우도 그거는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뉘앙스가 이렇게 해놨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식이죠. 그리고 이제 전월세 전환율에서 그거를 2%로 낮춰버렸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 잘 안 나온대요. 전세가. 왜? 전부 다 실거주해라 실거주해라 해가지고 세법 곳곳마다 비과세 감면 요거를 혜택을 받으려면 전부 다 실거주해라, 조합도 실거주해라, 입주권 받으려면 실거주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다 실거주하니까 전세 물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뛸 수밖에 없고, 그런다 해가지고 또 팔려고, 집주인이 팔려고 해도 세입자가 끼어 있는 거는, 세입자가 이제 4년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거주,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만 이제 팔린다. 그것도 고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양극화가 된 것 같아요. 매도인은 팔려고 해도 못 팔고, 매수인은 살려고 해도 또 나올 것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선호하는데 이게 물량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입자가 낀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는 싫어라 한다 이거예요, 매수인들이. 그러니까 수급이 안 맞죠. 수급이 안 맞는 이 사이에 내년에 6월 1일, 2021년 6월 1일 이 시점에는 보유세가 이제 기준이 되니까 내년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를 부담할 건지 안 할 것인지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세금이라는 게 고지서 받으면 억설이 나죠. 억설이 나니까 보유세 부담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상관없는데, 보유세 부담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1억을 깎아가지고 내려놔도 지금 없으면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주택시장이 세입자,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와 관계해가지고 복잡하게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버린 거예요. 얽혀버리니까 이거를 누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이 강남에 있는 다주택자다, 부모가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자가 있는데 증여를 했다 이거죠. 아니, 나 안 팔고 증여할란다. 해서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된다. 왜? 이 중에 하나를 증여했으니까. 그러면 자식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고 아버지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세무조사한다 이거예요. 세무조사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 이게 전직 이제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이 어제 제가 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다라는, 그분은 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무조사가 참,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무조사는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닌데, 나오기 위해서는,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법에 요건을 엄격하게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어야만이 증여세 세무조사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여세 납세 의무는 언제 어떻게 생겨요? 이거는
상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생긴단 말입니다. 법 규정에. 예? 그러면 규정에가 법률 요건 사실을 전부 다가 법률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이 납세 의무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률 요건이 충족했는지 여부를 1, 2, 3, 4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져야 되는데 이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당신은 추정이야, 추정. 그러니까 추정을 하더라도 추정 요건 1, 2, 3, 4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충족을 했느냐 하면서 나와야지. 강남의 아버지가 강남이고 자식이 강남이다. 예? 강남 아파트만 가지고 있네 하면서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 나온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서적으로는 야 조사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거죠. 충족을 해야만이 이게 세무조사가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파껍질 벗기듯이. 그래야 세법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고 국세기본법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국세기본법을 이렇게 처음에 2008년에 나와가지고 예? 이거를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든지 세정현실이 법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법리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대법관님은 참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지만 요즘 뭐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어떤 분위기가 싸한 것 같아요. 사법부도. 그러니까 사법부가 제가 이렇게 재판을 해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법리적으로 따지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법리 안 따지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 나쁜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무슨 원님 재판도 아니고 좀 그런 분위기가 참 아쉽다. 저 같으면은 하나하나 따지겠는데 왜 그런 거를 안 따질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증여 받을 만하네. 그러면 증여세 세무조사 나갈 만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국고 위주로 국권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사법부가 해주면은 국세청이 얼마든지 세무조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그 칼끝이 그 재판장 그분이 이제 결국은 나와가지고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 버실 때 그러면 그분한테도 가는 거죠. 판사라고 그러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판사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들 모두의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장도 엊그저께는 막 고통치다가 나와가지고는 돈 벌 때 1년 만에 그냥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뭐 털렸다 뭐 그런 말을 시중에서는 여기에서는 자주 들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세무조사다. 세금을 못 피해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시 엄격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는 또 부장검사 출신의 이제 변호사가 사건을 했는데 체납처분 멘탈죄가 이제 고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세금 안 내면 형사처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막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도 기소를 하고 법원도 그거를 세금 2.5억인가를 안 냈어요. 네? 안 냈다 이겁니다. 안 내니까 이거를 이제 체납처분 멘탈죄다. 체납처분 멘탈죄다. 멘탈죄로 법정 구속해버린 거예요. 법정 구속. 1심에서 법정 구속, 징역 8월. 8월인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분 같은 경우는 안 내고 싶어서 안 냈냐. 빚이 많아서 못 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이혼하니까 유자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줬다 이거예요. 세라도 전세라도 사라고 처자식은 들어가서 어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줬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혼이 일부러 이혼을 했다, 위장이혼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혐의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5억 냈다 하고 이런 식의 혐의 있다 해가지고 체납처분 면탈죄로 구속시키고, 자영업자들 지금 뭐 막 넘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그게 세금 안 내면 체납자 좀 뭐 세금 깎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좀 더 이제 압류하고 공매해버리는 거죠. 집 한 채 있는 거. 그러면 나머지 처자식은 어디로 가요? 지금 이렇게 전세 가격도 높고 월세 가격이 높을 때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결국은 길거리 아니면 지방으로 어디로 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부터 이 가정부터가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징표가 그 가정폭력이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답니다. 가정폭력. 그리고 여성들의 자살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와 반면에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감사원장이 이제 감사를 했는데 무슨 시민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잖아요. 위원회 공화국에 이런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데 국가 돈으로 이제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적출을 했다. 적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언론 뉴스가 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감사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만일 ING, 현재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ING형의 이런 무슨 일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해버리면 이건 지금 감사원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일이 감사원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금 걷어가지고 엄한 데에다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경우는 아주 그냥 5,000배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항시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걷어와 가지고 그거를 모랄해저도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의 모랄해저도, 그럼 정치인들의 모랄해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하나가 적출이 되면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꼭 치르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게 항시 IMF 이후로 공적자금 감사한 이후로 계속 이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실상 그 부분을 메꿔야만이 저희들이 원하는 나라, 좋은 나라, 정의로운 나라, 형평성 있는 나라, 공정한 나라가 된다. 밑에 이 국민들 납세자를 막 쪼이는 것보다 내 돈을, 세금을 어디다 흥청망청 쓰고 있는가, 뭐를 해줘도 그 부분을 꼭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잡아야 될 사람들이 눈 감고 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도 분명코 나중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